안녕하세요.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을 진행하는 후기건강TV의 이기수 기자입니다. 명의라고 하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들을 보통 얘기하죠.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명의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학박사 심영규 원장님을 만나서 난치성 만성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치성 통증을 해결하는 열쇠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도대체 통증이라는 게 왜 생기고 왜 치료가 잘 안 되는 건지 통증의 원인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통증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죠.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뭐 대사성 질환, 통풍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무릎 관절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 엘보가 생겼다, 골프를 쳤는데 골프 엘보가 팔꿈치가 아프고 오십견이 있고 원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대사질환 혹은 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외상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통증들이 되게 많죠. 어떤 병이든 원인을 알면 치료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들은 병명에서도 아시다시피 난치성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인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런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병이 생기는 원인을 그래도 캐긴 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는 림프 부종이 난치성 불치병인데 그게 좋아지는 걸 보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질병 발생이라는 게 악순환의 고리다. 질병이라는 건 대부분 모든 질병이 통증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맨 위에 있는 세포 스트레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공해 물질, 뭐 요새 미세먼지로 뭐 난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파 공해, 뭐 그 다음에 대사질환, 당뇨병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순환이 안 돼. 일단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활하지가 않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세포가. 그럼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에너지 생산 공장인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단위가 ATP입니다. ATP가 감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세포의 전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 막전이가 중요한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세포 막전이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이 안 돼. 순환이 안 되면 주위에 세포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원활하게 물질이 이동이 돼야 돼. 이온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림프 슬러지. 제가 림프 부종 연구할 때 얻은 림프 슬러지가 세포 주위를 꽉 싸갖고 끈적끈적하고 아주 가래 같은 것이 차여져 버리죠. 그럼 순환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세포끼리. 그러다 보면 이제 염증이 발생되고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생겼느냐? 다 의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세포가 세포 스트레스 받아갖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와서 통증이 발생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든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도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는 병이 생겼다는 위험 신호인데 뿌리를 캐고 들어가다 보면 세포 단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세포에서 순환이 잘 안 된다든가 전기 발생이 안 된다든가 그런 원인으로 통증이 일어나는 거다. 병이 생기는 거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세포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세포를 자극한다든가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통증이 이게 치료가 가능한 아니다. 세포 단위에서도 난치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근거는 어떻게? 난치성이라는 게 대개 이제 통증을 지금 치료하는 데 있어서 흔히들 의사 입장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진통제를 드려요. 아프다 그러면.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라고 호르몬제를 주사를 놓게 되죠.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이제 뭐 신경을 블락 시킨다 그래서 교감신경절을 자른다든지 신경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신경 자극을 상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해부학적 구조, 생리학적인 구조를 카트를 시킨 거지 치유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접근법이 좀 틀린데 원인은 저는 에너지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전기적으로 방전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이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전기 발생 에너지 생산공이 ATP가 있는데 네. 미토콘드리아 네, 네. 근데 거기에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 발생을 제대로 못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네. 말하자면 방전된 상태가 되면 네. 통증이 일어나고 병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모자라는 전기를 충전해주면 네. 그 해당 세포가 원상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고 네. 병도 없어지고 통증도 해소되는 겁니까? 네. 전기가 다 떨어져 방전돼가지고 세포가 이제 거의 돌연변이 익힐 정도로 이제 그런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되면 네. 우리 몸에는 어떤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일단 우리 전기 생리학적으로 이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생리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이제 세포 막이잖아요. 이게 막인데 전기가 떨어지면 이거 적혈구로 검사한 거예요. 이 적혈구가 이렇게 다 따닥따닥 붙어버려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루러 현상이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다 아는 건데 이게 전기가 충전을 충분히 시키면은 이 적혈구 붙어있던 게 따로따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내 동료랑 같이 붙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이게 뭐예요? 적혈구가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 혈전이 생겨요. 혈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뇌의 경색이 일어난다든지 심장이 막힌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모든 병의 원인은 에너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전기가 충전이 되면 떨어져요. 이렇게 적혈구들이 충분히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핸드폰이 있어도 방전이 다 돼야 전기 다 떨어졌으면 작동 안 해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녹색이 이게 파란색이 충분히 했을 때는 아주 건강한 세포들이에요. 근데 점점 떨어지게 되면 빨간색이 되고 뭐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세포들이 작동 안 해요. 우리 몸에는 250여 종의 세포들이 있어. 눈세포, 코세포 뭐 이런 것들이 부위별로 병이 있는 데 따라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급성 통증, 만성 통증, 그리고 피곤해요. 만성 피로. 이거 다 에너지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아파. 오심이란 건 토하고 싶고 수면 불량,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우울증, 어지러움증, 피부 트러블, 소화 잘 안 되고 인지력.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환자들은 잘 못 알아보고 잘 걷지 못하잖아요. 이건 치매 환자들. 이런 게 다 떨어진 거고 아동들도 행동장애가 있을 수 있고 신경마비 증상이 막 일어나고 감각 이상이 생기고 생리불순, 생리통도 있어요. 모든 질환, 질병, 아픈 데는 전기가 떨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맞습니다. 거의 네. 종합병원과 같은. 네, 맞습니다. 전기 한번 떨어졌다고. 네, 전기가 떨어지는데 이게 네. 온몸에 모든 세포가 같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부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럼 호아타요법이 전극이 자극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런 증상은 없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원리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호아타요법이 좀 생소하시게 호아타가 도대체 뭐냐? 이름도 생소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호아타요법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 제가 쓴 뭐 이런 글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호아타가 뭐냐면 HOATA의 약자인데 H가 뭐냐면 하이 볼티지, 굉장히 높은 전압을 이용하는 치료 방식이다. 그 다음에 O는 오퍼레이팅, 작동한다는 뜻이고 A는 A 커런트, 즉 나노 커런트, 거의 전류는 없다. 아주 미세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트리팅 어플라이언스는 뭐냐면 치료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 전류 전기 충전 방식의 통증 치료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라 그러면 네. 보통 일반인이 알기로는 그 일반적인 물리치료 개념에서 그렇죠. 전기 자극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이거는 호아타는 좀 다른 겁니까? 네, 지금 호아타요법으로 쓰는 규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했는데 조금 괜찮은 듯 하더니 하루도 안 가서 효과 없었어요. 대부분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보통 텐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미국 FDA 방식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다 들여오는데 이 텐스 방식, ICT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보면 이렇게 패치를 2개를 붙여갖고 여기 전기 자극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교류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전기는 숏컷,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지 우회해서 나쁜 데는 안 가요. 실제로 나쁜 게 그 깊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위에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속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 이제 호아타 치료 방식은 하나 그냥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3000볼트예요. 되게 높죠? 3000볼트예요. 3000볼트. 우리 쓰는 게 몇 볼트야? 220볼트. 야, 이게 높은 게 환자분들이 이게 3000볼트로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 왜? 이거는 커런트가 거의 없어요. 전류를 안 흘려요. 이거 보시면은 이 커런트가 텐스 같은 경우는 50 내지 150 마이크로암페어야. 근데 50mA가 되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어요. 감전사로 죽는 게 50mA인데 50mA면 죽게 돼 있어요. 심장 통해서 죽어요. 근데 이거는 150에서 800 나노암페어. 나노하고 마이크로하고 엄청 차이 나는 게 나노는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안전한 거고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나는 전기가 너무 없어, 난 배고파, 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자기들이 잡아 당겨요. 그 에너지를, 음전위를. 그걸 제가 이제 전인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렉트로 트랙션. 전기를 당기는 거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치료 방식은 전인 현상 방식이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인 이유가 이 전극 왔다 갔다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심부까지 충분히 들어가줘요. 그러니까 나쁜 데서 나쁜 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쭉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들이 이제 배불러.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정상화가 되는 원리입니다. 완전 틀리는 겁니다. 전압은 높지만 전력은 약하다. 네. 그래서 영향이 없다. 네. 그런 말씀. 네. 감전 위험 전혀 없다. 감전 안 됩니다. 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아플 때 골 아플 때 여기다 대고 매일 하고 있다. 그래도 전압이 높기 때문에 자극할 때 센 자극을 느낄 법한데요. 네. 진짜로 통증이 느끼는 데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많이 나쁜 데는 전류를 배가 아주 거의 몸에 배가 너무 아사 상태야. 그럼 많이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온화 현상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해져요. 그걸 통전통이 제게. 그래서 여기다 있을 때, 나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치료할 때 나는 옆에서 박수 쳐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 분명히 내가 생각해 이건 나쁜데 그거는 스테로이드 중독이 된 사람들은 거의 완전히 림프 슬러지가 떡이 돼 있어갖고 전기가 안 통해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 그런 경우에도 제가 5분 이상을 계속 한 군데를 넣어드리면 그게 이제 그 림프 슬러지가 녹으면서 전기가 통하면서 소리 내기 시작해. 그럼 이제 치료 가능합니다. 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통전통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통전통이 심하다. 그래서 살짝 아프면 돼도, 그리고 정상인데 여기 기계 3000V짜리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느낌 없어. 그건 완전히 건강한 세포. 100% 건강한 세포일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다. 단,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를 그냥 막 그 오랫동안 장기에 복용하신 분은 림프슬러지 꽉 차갖고 안 아플 수도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외에는 통증이 심할수록 빨리 낫는다는 거죠. 자기 필요는 전기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면 딱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데는 세게 땡기니까 딱 지나가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게 시술자가. 그 당기는 전인력에 의해서 그렇죠.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이다. CT, MRI를 찍어도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오는 질병들이 다 찾아져요 여기서. 그러면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도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단, 치료, 재생 3대 기능이 있습니다. 방법이 정형화된 게 딱 툴이 딱 짜여 있습니다. 예컨대 뭐 통증별로 네. 몇 분간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10분이 표준으로 돼 있고요. 10분 치료. 네, 10분 치료면 충분히 1분에 80%가 충분히. 한 부위에 10분입니까? 그렇다면? 아니요, 이제 뭐 한 번 치료할 때. 그래서 전신이 아플 때 전신을 다 해주면 너무 힘드세요. 환자분이. 통증이. 10분 통증 참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씩 해서 나눠서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 다음에 왔을 때 오른쪽, 무릎. 저희 할머니들은 종합병원이잖아요. 할머니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프신 데가 없어요. 자식들 키우시라, 뭐 농사지랴. 시골 가보면은 그냥 할머니들 거의 90% 다 필요하신 분들이. 그 한꺼번에 모든 전신을 해드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아픈데 먼저 하세요. 그래, 전화 오면. 그래서 10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수액 좀 놔드리면 쫙 림프 슬러지 녹이는 거. 그러면 상당히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 암성 통증 이런 경우는 이제 뭐래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암 환자들이 많아서. 네, 암 환자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뭐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쉽게 잘 해주니까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냥 뭐 이런 전기 치료, 이 호화타요법 같은 경우 몸에 해가 없으니까 물리적인 치료니까 그걸로 해서 통증이 해소되면 좋겠고, 실제로 뭐 마취과 교수님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스 스쿼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증지수 10. 근데 요거를 한 30분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암 중에 제일 아픈 건 췌장암이잖아요. 췌장암 4기시고 이분 했는데 통증이 하고 나서 아픈 게 반으로 줄어들고 일주일 지속이 됐다. 그래서 그 증례를 더 모아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옆구리 통증이. 네, 아유, 췌장암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요법을 어떻게 했더니 많이 좋아지더라. 이건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뭐 일종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면 해주시죠.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라든가 아니면 통증 관리를 해서 필요한 것들 뭐 아니면 치료할 때 주의할 점 뭐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난치성 만성 통증 정말 얘기만 들어도 힘들어요. 환자분들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또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뜨고 또 뭐 전통의학을 하시는 이런 또 이렇게 뭐 마사지도 받아보고 지압도 받아보시고 다 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 호화타 요법이 이제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치료를 하시게 되면 호화타 요법을 한번 받아보시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걸 받아보시면은 상당히 그 통증의 완화 효과는 있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의료 계통에 계신 선생님들, 특히 이제 뭐 통증의학과라든지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재활의학과, 중풍 환자들도 마비가 온 것도 제가 2주일 동안 1시간씩 해드린 분이 완전 마비가 됐는데 40%가 돌아와서 힘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세포 충전시켜주는 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모든 게 만병이 막 그냥 신처럼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식이니까 한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의료진에 계신 또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치과에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이 많은 환자분들을 연구를 해서 치료법을 정립을 해주고,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의사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좀 연구해도 지금 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발전을 시키면 우리나라에 정말 나아가선 세계의 모든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심혁이 박사님 모시고 난치성 만성 통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화타 전기적 치료가 만성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치료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치료하지 못할 일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해주신 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